자,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YNCC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에틸렌을 싸게 구입하여, 여기 보면 에틸렌이 경쟁력 있는 가격 이게 싸게 그냥 가져오듯이 가져와가지고 PE, PVC, CA, TDI 이라는 일관된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유기화학, 무기화학 산업의 균형을 이루었다. 2019년부터 고부가 점착제의 원료인 수첨 석유 수지를 수첨 석유 수지를 상업 생산 진출하고 있고, 전련체 XLPE 고 뭐 이렇게 고압 전류 이렇게 그 감싸는 거, 고굴절 렌즈 등에 사용되는 고순도 XDI 친환경 가소제, 뭐 애들 노는데 그런 거 쓴 거 봤잖아요. 특화 제품 생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게 석유화학 사업이고, 태양광 산업은 모듈 시스템 다운스트림 에너지 리테일 사업을 영위해 셀 모듈 생산, 판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거든요. 사업 진출 2019년 말 전 세계 2기가와트급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리테일 산업은 고객에게 분산 발전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 패널 ES 이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판매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전개. ESS가 나중에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하면 전기차가 폐차를 하잖아요. 뭐 한 20만 킬로 타고 30만 킬로 타고, 어떤 분들은 막 1년에 10만 킬로씩 타가 20만 킬로씩 타가 한 5년 지나면 한 80만 타면은 막 배터리 수명이 한 60%로 떨어지면은 효율이 300km 탔던 게 막 40% 떨어지면 430, 120km 한 180km 빠이 150km 탄다 치자. 그러면 150km 타면은 일상생활에서 타기가 너무 불편하다. 수시로 충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걸 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가 ESS 산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SS 산업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니까 이거 남아있는 폐 배터리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오려 그러면 굉장히 오지 있잖아. 오지 산골 오지 5G가 아니고 그 오지에다가 요거를 가져가고 이 폐 배터리를 가져가 가지고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전기를 연결하면은 거기는 뭐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낮에는 충전하는 거는 태양광 발셀로 충전하면은, 이거는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 자체가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폐차를 시켜도 여기서 그거 리튬 이온 코발트만 따로 이렇게 수거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써도 160kW라고 한다라면 엄청나게, 에어컨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에어컨 1시간 돌려봐야 1000kW 뭐 2000kW 안 쓰잖아요. 그런데 뭐 한 50kg짜리 배터리만 있어도 에어컨 한 30 쓰고 뭐 세탁기 한 5 쓰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돌릴 수 있는 배터리가 생기거든. 전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뭐 1인 가족 1년 내도록 2년 내도록 10년 내도록 전기 쓰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전기가 그만큼 남아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게 ESS 사업. 나중에는 이런 산업이 뜰 거예요. 폐 배터리를 활용하는. 저거 무조건 돈 되거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업, 자동차 부품, 산업용 소재, 뭐 건축용, 경량 복합 소재, GMT, 자동차 전자 소재, 태양광 소재, 고기능성 소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가공업. 그러고 여기에 백화점이, 나는 하나 공부할 때 백화점이 있었는데 갤러리아를 하나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네. 고급화 전략, VIP 마케팅, 차별을 통한 지역 1번지 백화점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근데 백화점은 지금 나가리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 그룹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70 몇 개, 뭐 또 뭐 자회사 이런 걸 합쳐가 연결되는 게 또 뭐 외국과 합치면 430개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스샷 하고 싶었지만 그냥 패스했어.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의미 없어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 솔루션이 최고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여기서 제일 매출을 제일 많이 올리는 데가 하나 금융이지만, 금융을 뺐을 때는 하나 솔루션이 석유화학과 태양광 두 개를 잡아먹기 때문에 제일 매출이 많이 올라가요. 여기에 누구 있다? 김동관이가 있다. 이거 회사
그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A 플러스 AA 등급까지 계속 매년 받았어요. AA 등급을 받으면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아 투자 위험도가 매우 낮은 수준.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A만 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요거 2015년 대표는 방한엄, 김창범 취임, 2019년 김창범 사임, 이구영 취임, 2020년 1월 김희철 취임, 루드융 취임. 김동관이 없다고 싶었는데 그냥 김동관은 그냥 부사장으로 돼 있어. 명목상 부사장. 여기가 실거이지 뭐. 실세지 실세. 이렇게 해서 이름이 처음에 하나솔라원에서 뭐 큐셀 뭐 이렇게 막 바뀌다가 엄청나게 바뀌다가 지금은 하나솔루션로 합병하고 하나케미칼로 이렇게 합병해서 이름이 하나솔루션이 되었다. 2016년 하나케미칼을 인수합병 1대 038 뭐 이렇게 해서 합병했다. 뭐 하나케미칼이 1이고 뭐가 뭐 0.3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큐셀도 흡수합병하고 하나케미칼도 흡수합병하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김동관 부사장이 적대적인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을 흡수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될 수 있는 거 조금 나가서 좀 될 만한 것들은 흡수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자본금이 자기 주식 소각 160만 주 소각했고 뭐 이렇게 280만 주는 뭐 하나인 케미칼 합병에 따른 주식 발행됐던 거고 이건 뭐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800만 주가 감소한 주식인데 감자로 500만 주가 감소하고 이익 소각은 300만 주를 소각했고 총 800만 주를 소각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1억 6,600만 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47기 반기, 46기, 45기, 45기에 주당 순이익 EPS가 요거 EPS죠. EPS는 earning per share, earning 실적,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그렇게 하면은 1,136원, 작년에는 마이너스 1,049원. 요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1,317원. 1,300 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600원 정도 나오겠죠. 지금 주가가 3,500원이니까 멀티플은 한 15 정도, 14 정도 그렇게 받고 있다. 주당 현금 배당금이 200원씩. 올해도 뭐 200원 되겠죠. 사업 분별 요약 재무 현황 매출액이 46기보다 전체적인 매출액은 한 3천억 정도가 4조 5천억이거든요. 4조 2천억이고 3천억 이상이 좀 이렇게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이게 순이익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와 관리비 판매될 때 발생되는 이렇게 사람 인건비 이런 것들 관리할 때 들어가는 창고비 이런 것들 다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금융부채와 뭐 이렇게 은행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다 세금 다 빼는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아까 말했듯이 총 매출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뺀 금액. 요게 작년에는 2,400억인데 올해는 2,900억 400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매출은 떨어졌어요.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올랐는데 매출은 떨어졌다. 그러면 더 뭐 좀 뭐 쳐낼 거 쳐내가지고 돈 덜 벌었지만 남는 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계산이 안 된다. 그냥 통과.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 대규모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기술 집약형 장치 산업이라 가지고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공장을 다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신생업체들이 너무 그거 시작한다는 거는 꿈도 못 꿀 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석유가 제조 원가의 80%를 차지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계열사에서 재료를 싸게 가져오잖아. 그래서 뭐 유리한 점도 있지만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중국, 사우디 등의 생산 기지를 활용하여 가지고 수출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사우디에 그 공장 만들어 놓으니까 물류비를 아끼는 거고, 중국에다 공장 만드는 거, 중국에서 소모되는 소재들은 그 물류비를 또 아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업 생산한 폴리실리콘은 제품 가락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요금, 인건비 인가 안 맞아서 폴리실리콘은 나가리 사업 중단, 폴리실리콘은 사업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단하면 태양광 셀은 어떻게 만드냐? 사오겠죠. 더 좋은 거 사는 게 더 싸다 생각하니까 이걸 마음 접는 거예요. 사오는 게 더 싸니까. 이게 에틸렌이 주 원료이다 보니까 타 석유 화학 제품보다는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유가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덜 받고 일정 물량을 또 수출해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PE 제품이 있고 PVC 제품이 있어요. 근데 PE나 PV나 뭐 다 전반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3분기부터는 뭐 수익이 조금 올라올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성 소다 제품, CA 제조사들의 정기 보수 및 저율 가동 지속에 따른 공급 감소가 있었으나 유럽, 중남미 등 역계권 수출로 동북아 수급 균형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PV 둔화에 따른 하반기 수입부터는 에틸렌 가격 상승으로 뭐 회복될 거로 보인다. BCM도 뭐 회복될 거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TDI도 회복될 거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죠. 자, 요게 시장 점유율인데 45기에는 에바하고 LDPE가 44%. LDPE 생각납니까? 나도 생각 안 나는데. PVC로 말 그대로 PVC. 가성소다는 이게 뭐 이게 물성을 줘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거고, TDI는 톨루엔 들어가는 거, 뭐 시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복실복실한 거, 메모리 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매출이 38%, 49%, 52%, 5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 추정이에요. 이 회사 추정치예요. 정상적인 그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많이 차지하네요. 그리고 석유 산업의 특성상 비닐 체인의 수직 계열화 생산 시설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비닐 체인, 비닐로 발생되는 모든 생산 라인들을 수직 체계화 돼가지고 하나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게 강점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고객과의 유대 관계, 지속적으로 50몇 년, 뭐 60몇 년부터 만들었으니까 지속적인 단골 고객이 있으니까 유대 관계가 좋다. 그리고 물류 소비 중 부두시 수심이 깊어서 자기들은 큰 배가 들어와도 경쟁력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강하다고 하네요. 이걸 설명으로 해놨어. 회사의 강점. 이거 하나 볼 때도 봤는데 이런 또라이 같은 글을 올려놨어. 뭐 물 깊다고 싶어 큰 배가 들어가 많이 내려주나? 에이,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 어이가 없다. 맞지? 산업의 특성, 경량 복합 소재, 연비 규제에 따른 자동차용은 경량화가 필수, 흡음 고강도 등을 요구한다. 경량 복합 소재들은 산업용 소재, 친환경, 고품질, 고물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용은 자꾸 이제 그 연료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무게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는 철의 강도처럼 유지를 하는데 무게는 한 20-30% 떨어지는 그게 GMT라고 그랬죠. GMT 그런 것들이 경량 복합 소재로 포함된다. 고기능성 소재, 요즘은 이제 휴대폰 시장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나 보급형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꾸준히 출시하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PC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급부상한 중국 시장이 뭐 태양광 에너지 시장 확대로 태양광 소재 산업은 지속적인 확대 전망이 예상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꾸준한 고기능성 소재들은 꾸준한 성장이 계속된다. 고기능성 소재에선 플렉시블도 포함되거든요. FCC라고 해가지고 이거 휘는 거, 막 선 들어가가지고 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은 첨단 소재. 첨단 소재는 가공 부분 등 개별 산업 수요 변동에 따라 영향이 있고,
가공 부분 등은 첨단 소재 중에 가공 소재 산업 부분은 개별 산업 수요에 따라 변동이 있고, 경량 복합 소재는 자동차 설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니까 신규 모델이 어떻게 팔리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고, 전자 소재는 휴대폰 설계 시 품목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다냐에 따라 다르니까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그 활발화되든지 안 되든지 판매 결정할 수 있고, 태양광 소재는 신규 모델이 얼마나 또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서 또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량 복합 소재 GMT가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는 경량화, 품질, 가격 경쟁력이 딱 맞아야 되는데 해외 업체와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의 강점은 경량화와 품질이다. 고기능성 소재로서 FCCL, 요거 그거죠. 플렉시블 휘어지는 거. 요거 이녹스라는 회사하고 경쟁 업체네. 품질, 가격 경쟁력, 테크니컬 서비스. 근데 이 중에서 품질이 강점이다. 에바시트는 해외 업체하고 경쟁인데 여기도 가격 경쟁률이 우리가 싸다, 이게 강점인데, 요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GMT가 2020년 반기에는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경량 복합 소재가 7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FCCL은 42%, 에바시트는 6%인데 이것도 우리가 추정하는 추정치다. 그리고 이제 유통 분야 백화점이 나오는데, 백화점은 그냥 높은 전문성 바탕인데 지금은 백화점 전년 2분기 전년 동기간 마이너스 13%. 이건 백화점은 나가리죠, 나가리. 백화점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7.7%래. 그러면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이런 데가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죠, 맞지? 갤러리아는 나가리라는 나가리. 갤러리라는. 그래서 여기서 내세우는 게 백화점 명품관 확대, 프리미엄 식품관 오픈, 업계 최초 백화점 외부 VIP 공간 매종 갤러리아를 오픈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하면 안 와. 지금 못 가는데. 그래서 뭐 태양광은 글로벌 전기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18년도에는 16,200 TWh의 전기를 소모했다라면 2050년에는 42,400 TWh의 전기를 62% 증가할 거로 보이는 전력량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막 원자력 이런 거 안 하고 탈원전 안 하고, 탈원전은 이제 다 버리는 추세잖아요. 하고 또 뭡니까 그거 화력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이 굉장히 막 발전할 건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가 최고 아닙니까? 태양광, 수소, 그리고 풍력, 뭐 조력, 뭐 이런 것들이, 수력 이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에는 최고다. 연평균 태양광 산업이 18%씩 성장한다. 글로벌 금융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정부 보조금, 산업 육성 정책의 영향을 받는 특성상 세계 경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건 그 뭐 지원금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날개달 치듯이 도 딸듯이 막 쭉 나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린딜 정책이라고 당정청에서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년에는 20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유그린딜은 뭐 있습니까? 스마트팜 있고, 스마트 시티 있고, 그거 스마트 바이오 있고, 또 이렇게 스마트 재생에너지 있고, 스마트 수소, 스마트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풍력, 또 뭐 있지? 그리고 또 인터넷에 하는 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비대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성장 먹거리라고 지금 정부에서 내다보고, 이게 우리 차후에 2020년, 2030년, 40년을 우리 예전에 2000년도에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리듯이 이런 게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는, 이런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하나나 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한컴이드, 또 뭐 있노,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다원시스는 암 치료 있잖아, BNTCT, 붕소로 암 사멸시키는 고기술 이런 것들이 밀고 있는 그런 데다 어깨 올라타야 된단 말입니다. 옆으로 세뿌스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양광 산업은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선벨트가 태양 지나가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어도 기존 에너지원 대비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면 당연히 저거 머리 위로 태양 지나간 게네. 파리 기후협약 등 기후 환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에 힘입어 중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영국이 풍력이 막 그때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우리 하력을 안 되고 풍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풍력을 엄청나게 세웠대요. 풍력 발전을. 그런데 막 정권에서도 그걸 뭐 그래 거부 안 하고 우리도 그래 신성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세우고 난 뒤에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풍력 발전은 영국이 탑으로 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한 방에 솔루션처럼 풍력을 만들면은 그걸 관리하고 인원들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하는 게 알려주는 게 솔루션 주는 업체가 영국이 최고로 친다는 거죠. 자기들 나라의 인프라를 깔면서 자기들은 이제 데이터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친환경을 하면서 태양광 이런데 유그린딜 이런데 쏟아보면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물론 새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중에 수출된다. 그래 되면 더 매출이 발생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입니다. 이거는 1, 2년 보고 달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이 있고 하나 부동산 개발도 있고, 부동산 사업은 자회사 아산 테크노밸리 등 개발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통해 뛰어난 사업 검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많아, 어설프게. 그래서 제품 등의 매출을 보니까 원료 가공 쪽이 한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료를 하는 솔루션 케미칼, 솔루션 첨단 소재, 뭐 이런 플라스틱 제조, 화학 물질 제조가 합치니까 한 35% 정도 돼요. 약 매출이 한 2조 1천억 원 높죠. 2조 1천억 정도 매출. 백화점 한번 볼까? 백화점은 2%, 3%, 3.6% 합치니까 이거 뭐 억, 10억, 100억, 1000억, 1400억, 2100억. 백화점은 2100억밖에 안 돼. 2100억. 자, 그러면 원료 가공 쪽이 35%에 2조 1000억이었으면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었잖아요. 18%, 셀 모듈 17%, 셀 모듈 17% 합치면은 52%에 3조. 요거하고 요거 합치니까 얼마야? 87%. 총 5조. 여기서 5조 매출. 이건 뭐야? 이건 4조 2천. 아, 요거 할게. 요건 할게. 아닌데. 좀 아닌데. 이거 하여튼 간에 이건 1조거든요. 이건 뭐지? 다른 거? 맞는데 하여튼 3조. 이렇게 해서 5조, 2조 1천억인데 5조 1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따로 한번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점유율은 이렇게 하나솔루션에서 이렇게 크게 차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과 그 원료 가공 쪽, 석유화학 쪽이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 관한 사항, 원재료가 주요 매립처가 YNCC라고 그랬잖아. YNCC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YNCC 자회사. YNCC에서 거의 가져오듯이 가져온다 이 말인가. 원료 가격이. 그리고 공장 돌아가는 지금 가동률이 하나솔루션 케미컬 부분이 TDL 울산 여주가 거의 100% 가까이 돌아가고 있어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99.9%는 거의 100%를 바라봐야 되고 99.6%는 뭐 이건 또 거의 100%를 바라봐야죠. 하나 케미컬 또 이제 PVC 중국 공장에서도 99%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태양광 소재 이런 쪽은 충북 음산에서 62% 정도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거는 나가리 됐고, 자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생산이 그게 많아요. 요거는 투자 현황.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이 XLP 요거 고압 전류를 카바 요거 케이블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껍데기 씌우는 거. 그거 뭐 라인 증설하고 있는 거 841억짜리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실적이 전반기에 원료 매출 케미칼 부분이 10억, 100억, 1000억, 1조 7천억 합계 1조 7천억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솔루션 부분 컴파운드 첨단 소재의 3억 3,800억 정도, 백화점은 아까 말했던 2,200억, 태양광은 3조 1천억, 3조 1천억하고 1조 7천억 맞네. 하나 내가 아까 전에 2조가 아니고 1조 7천억 계산 잘못했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수출 기업 매출 실적, 주요 수출 기업 매출 실적은 계속 하락 중. 이게 2018년에 수출 기업 이거 2조 2천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2천, 1조 8천, 이거는 곱하기 2를 해봐야 1조 6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18년부터 19년에는 합병했고 2020년에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수치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수치로는 여기도 마이너스 쭉 내려가는 분위기, 여기서도 쭉 내려오고 있죠. 쭉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 판매 경로는 뭐 케미칼 부분은 직판, 직접 판매가, 대리점 판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솔루션은 직판 79%, 관계회사 18%, 대리점 3%.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 직판이겠죠. 그냥 매장 내에서 팔면 되니까. 갤러리아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도시개발은 자기가 직접 다 파는 거니까. 서비스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 전략, 주요 매출처, 아까 전에 나왔던 것들이죠. 수주 상황, 이렇게 또 환 포지션 나오는데 원통가, 이렇게 해서 단기말 연결 실체가 보이면 금융 파생 부채,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는 건 통과. 경영상 주요 계약, 특수 관계인 수익 증권 계약 미화 750만 불 해당하는 원화 수익률 제고 특수관계 수익 증권 거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8년에 거래해서 2025년에 뭐가 온다, 뭐 이런 거. 채무 보증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10억, 100억, 1000억, 2,800억짜리 뭐 맺었고, 뭐 이런 것들 84억짜리 뭐 웅진에너지 주식 처분, 투자금 회수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좀 큰 회사다 보니까 종속회사 뭐 이 흡수합병도 있었고, 2018년에 해서 2019년 1월 1일 날 1월 16일 날 흡수합병했고, 5,027억짜리 출자 증권 취득 결정도 하고, 하여튼 뭐가 많아요. 이 회사들은 합병 계약, 이건 어떻게 합병 계약이지? 하마케미칼과 하나큐셀앤드 첨단 소재, 이렇게 2020년 올해도 합병 하나 했었네. 채무 배정 계약 이것도 있고, 1,600억짜리 채무 보증도 있고, 이사회 계리 2020년 8월 10일 날 했고, 첨단 소재 뭐 합병 계약 2018년에 합병.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안에 뭐가 확 하나 솔루션과 뭔가 합체한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솔루션 안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솔루션 한솔로 뭔가 이렇게 뭉쳐진다라는, 밀어준다라는 기분이 쫙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고 있는데, 이 하나 갤러리아는 2017년 백화점을 팔아버렸어. 샀어요. 기존 백화점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건설과 함께 경기도 도시공사로부터 컨벤션 센터를 1,900억에 샀어요. 1,900억. 우와 했지만 기존에 또 수원 사업장을 매각했어. 얼마에? 1,000억에 팔아서 어디에? 어디야? 요거 경기도에 건물을 이 주식회사의 경기도 복합개발 PVP 주식회사에 1,000억에 팔았어. 1,000억에 팔고 1,900짜리 사고. 그러니까 큰 의미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센터시티 계약.
천안 서북구 불당동 토지 건물 부속 설비를 3천억에 또 팔았거든요. 팔았겠는데 그 건물에 우리 장기 임차계 10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뭐 불당동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모양이죠. 그거 걱정 없다 이 말인 것 같아요.